얼마 전 부동산을 상속받은 한 남자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자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 덕에 인생이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인공 김 씨는 얼마 전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형과 둘이서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시세가 좀 나가는 집이라 나중에 팔아서 형하고 절반씩 나누면 살림이 좀 나아지겠다 싶었죠. 형과는 사이도 좋았고 별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평범한 주말 아침 형한테 걸려온 전화에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야 그 집 팔았어. 다음 주에 새 주인 찾아갈 거야. 김 씨는 당황해서 되물었죠. 형, 우리 그 집 아직 상속 등기도 안 했잖아. 했지, 법정 지분대로. 그래서 내 지분만 판 거야. 여기서 잠깐, 상속은 개시되는 순간 등기를 안 해도 법적으로는 상속인들 공동소유 상태가 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공동상속인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나 협의 없이도 자신의 법정 지분대로 상속 등기를 하고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합법입니다. 어이없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막을 방법은 없었죠. 엄연히 상속 등기를 미룬 김 씨의 잘못이니까요. 충격을 받을 대로 받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며칠 뒤 그 집을 정리하러 간 김 씨는 낯선 남자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형이 판 지분을 사간 사람이었죠. 당신 지분을 매수하고 싶어서 왔는데 가격 협의하시죠. 근데 부르는 가격이 시세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이었습니다. 김 씨는 당연히 거부했죠. 이 가격엔 못 팝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좀 그러시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공동소유자끼리 지분 정리에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에 강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정말 법원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이때 김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아저씨의 절반 지분을 시세대로 사서 김 씨 본인이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세가 좀 나가는 집이었으니 절반 지분값만 해도 수억 대가 깨지죠. 평범한 직장인 김 씨가 갑자기 마련하기 쉬운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김 씨 본인 지분을 그 아저씨한테 넘기고 손 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저씨도 굳이 시세대로 사줄 이유가 없잖아요. 김 씨가 다급하다는 걸 알면 오히려 헐값을 부르겠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 강제로 경매에 넘깁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공유물 분할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세 5억짜리 집이 3억대에 낙찰되는 일이 흔하거든요. 그렇게 낙찰된 돈에서 경매 비용을 빼고 또 지분 비율대로 나눠갔습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모두 손해인 거죠. 김 씨는 결국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법무사가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고객님 케이스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얼마 전에 오신 분은 더 심했어요. 이 씨라는 분 이야기였는데요. 이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과 재산을 반반 나누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죠. 인감이랑 서류만 보내줘.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반 입금할게. 이 씨는 가족이니까 믿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좀만 더 기다려라고 미루는 식이었습니다. 형제 사이라 이 씨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점점 소식이 뜸해지더니 1년이 다 되어가도 입금 얘기는 없는 겁니다. 슬슬 불안해진 이 씨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는 자기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파트, 토지, 예금 전부가 형 단독 명의로 이전돼 있었거든요. 형한테 따져 물으니 돌아온 답이 가관이었습니다. 부모님 병시 중 내가 다 했잖아. 내 정당한 몫이지.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절반 입금하기로 했잖아. 억울하면 소송해. 그 사이에 다 팔아버리면 그만이야. 와, 진짜 가족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씨는 본인이 보낸 인감이 협의서에 찍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전 재산이 형에게 넘어간 거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긴 한데요.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침해당한 걸 알게 된 날부터 3년. 침해 행위 자체는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사건 자체를 받아주지 않아요. 즉 모르고 넘어가면 영영 못 찾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사연은 실제로 뉴스에 보도된 사건이에요.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뜻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김 씨나 이 씨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통점 아시겠죠? 전부 상속 등기를 미뤘다는 겁니다.
답은 하나예요. 상속이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상속인들끼리 협의하고 등기부터 맞춰야 합니다. 근데 직접 해보면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머리가 아프죠. 이럴 땐 등기원으로 오세요. 등기원은 법무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등기 대행 서비스로 상속관계 확인부터 분할 협의, 상속 등기 접수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상속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등기부터 하세요. 그게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